언제 어떻게 사고를 낼지 모르는 달리는 시한폭탄. 엄청난 속력으로 넘어왔어요, 저쪽.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도로 위 무법자. 안 걸린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겠죠.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긴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의정부 도로를 달리는 승합차를 4~5명의 남자들이 뒤쫓습니다. 차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운전을 저지하는 사람들. 급기야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신고. 때려 빨리. 신고. 때리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잡으신 겁니까? 네, 여기서 이제 잡았죠. 일단 되게 위험했고 키를 빼지 않았으면은 아마 터키에서 박았을 거예요.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하지만 용감하게 몸을 던진 시민들 덕분에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아, 신고. 상태는 어땠습니까?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취한 운전자가 지나간 1차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사고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가게 주인의 목격담을 들어보시죠. 길 건너였어요. 건너오려고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네. 내가 이제 우리 가게니까 차가 소리가 쉥 나는 거예요. 나니까 나 무슨 차가 내가 쳐다봤지. 쳐다봤더니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돌진해버린 거예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인근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는 가해 운전자. 떡집 안에는 장사를 준비하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밀고 들어왔다가 빠진 거 그대로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엄청난 사고였네요. 예, 엄청났죠. 아이, 안 죽니라고 다행이라니까. 피해자는 물론 가해 운전자 본인의 목숨도 위험했던 순간.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저는 이제 뵙지도 못했고 경찰서도 아직 안 가봤는데 뭐 이제 면허가 없다나 이런 얘기까지 저는 들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상가 건물로 돌진한 사건인데 음주 무면허가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들한테 검거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면허가 취소나 정지됐던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면허증을 취득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럼 음주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음주량은 0.208의 만취 상태입니다. 수리비 견적만 무려 4천여만 원. 시민들의 활약으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은 잡았지만 떡집은 아직 수리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는데요. 차는 어머니 건데 운전은 아들이 해서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저희가 들어가지고 여기 처리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네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차주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그 차주의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상한을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그렇지 않고 부상만 입은 경우에는 상한을 3천만 원으로 해서 부상의 정도 또는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대물 보상과 관련해서는 상한을 2천만 원으로 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 차량이 아예 책임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 사망은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고 3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는 한편의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 자동차와 그 뒤를 바짝 쫓는 순찰차. 스릴 넘치는 추격전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통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서라고 정지 명령을 했는데 안 서고 계속 도주하더라고요. 차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보험도 안 들어있고 운행 정지 명령이 떨어진 차여서 추격하게 된 거죠.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운전자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나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2차 도주를 시도합니다. 결국 300m 가까운 추격전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그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했던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범행 시간이 아침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오전 9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9시 좀 넘어가지고 좀 넘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자들은 왜 아침에 차를 몰고 다녔던 걸까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아침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또는 무면허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어떤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하지만 최근에는 아침에도 경찰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얕은 꼼수는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무면허 운전자의 대범함은 음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를 그대로 들이받는 자동차 한 대. 가해 운전자는 사고 수습을 하기는커녕 쓰러진 할머니 위로 지나가더니 도주해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났고요. 여기요. 네. 현장에는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피는 제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 할머니를 이렇게 차가 이렇게 딱 때렸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때리진 않았어요. 저기서 이렇게 깎아서 들어오는 차라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차가 계속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확 깎더니 그대로 이제 도주를 한 거죠. 사고를 당한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 중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차하는데 이제 서행해서 들어오는 길인데 운전이 좀 미숙했고 못 본 상태에서 이제 놀래서 그대로 이제 악셀을 밟고 할머니 이제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보해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동생 차가 그래서 그 차로 블랙박스 확인했더니 이제 제가 또 아는 차더라고요. 그 차가 우즈벡 여자분 거예요. 그 사고 나기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쯤에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가해 운전자는 놀랍게도 외국인이었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 2시간 만에 체포됐지만 범행을 쉽게 인정하진 않았다는데요. 저 차 운전했냐? 그랬더니 저 차에 대해서는 아는데 저 차를 다른 교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교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빌려줬냐? 이제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제 결국 말을 못 하는 거죠. 결국은 시인했나요, 그러면? 결국은 시인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무면허, 무보험 때문에 이렇게 뺑소니를 했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죠. 사고를 일으킨 후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었던 가해자. 1차 충격을 했을 때 바로 멈췄어야죠. 근데 쓰러지는 할머니를 다시 차로 역과를 하죠. 밟고 넘어가는 거죠. 멈췄으면 할머니가 처벌 여부를 떠나서 생존해 계셨겠죠.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모두 1962건, 그중 374건이 무면허 사고입니다. 외국인 무면허 사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과 거주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차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차를 갖다 샀다면 아무래도 면허증을 따고 난 이후에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위조 국제 면허증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아저씨 거네. 나 안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해줬어? 필리핀 만들었어요. 경찰도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니 같은 거구만.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문제는 외국인 무면허 사고가 발생하면 범인 잡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건데요. 불법 체류 등으로 외국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데다 그들만의 은밀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뺑소니 사고가 나면 소유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유자를 파악했는데 벌써 외국으로 출국을 했죠. 또 다른 사람한테 출국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요. 누가 운전을 했는지 운전자 특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 등 외국인이 면허를 따기 힘든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76만 시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죠. 이번엔 나주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쫓아오던 트럭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추돌과 동시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언덕으로 올라가는 피해 차량.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듣기 위해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니까 서행을 할 수밖에 없죠. 뒤는 보지도 않고 딱 돌아서 받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화물차가 따와 있더라고. 받은 화물차가 따라오는 거죠? 네, 따라오는 거고. 보시면 이제 저희는 저희랑 가고 있고 이제 뒤에 이제 화물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강렬히 지금 없애버리네. 트럭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무리하게 돌진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그게 뭐 그냥 일반 트럭이 아니고 그 뭐 폐지 좀 있거나 그런 차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하니까 면허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이제 신상을 딱 봤는데 면허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저희 부모님께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경찰차에 태워서 가더라고요. 심한 하부 손상으로 사고 견적만 5,300만 원이 나온 상황. 결국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일을 하고 내려오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상대방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되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가. 화물차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특히 이제 트럭을 모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면허가 일시 정지된다 하더라도 또는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트럭을 몰아서 자식 또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심리적 중화감이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승용차 운전자들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죠. 날로 대담해지는 무면허 운전자. 이들의 불법 질주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대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면허로 적발이 되면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앞으로 이 처벌을 좀 강화한다면은 무면허 운전이 좀 줄어든다고.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서 처벌의 수위가 낮고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 형의 정도도 좀 낮아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